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리플 XRP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대규모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일단 눈치 보는 장세, 그리고 투심이 약해지면서 힘이 약해진 모습이지만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산타넬리는 결국 투심이 약해지면서 좀 없어진 모습이죠. 다만 다시 한번 하방을 확인하면서 기존의 저점 좀 지켜주면서 움직임을 좀 모색하고 있다. 다만 시장은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강하죠. 그리고 또한 ETF로의 자금들이 계속 쏠리는 모습인데, 과연 현물들은 언제쯤 움직이기 시작할 건지, 이로 인해서 리플 XRP 앞으로의 대응 전략 부분들, 그리고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영상 시청하시면서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XRP ETF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속적 순유입량 계속 들어오면서 누적 총 순유입이 11억 4천만 달러,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죠. 자, 근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좀 오른다 싶으면 또 내려오고, 또 오른다 싶으면 내려오고, 지금 시장, XRP의 악재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이 줄면서 투심이 많이 약해진 상태죠. 자, 기본적으로 ETF 발행사들이 장외 거래, OTC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통 물량을 흡수를 하고 거래소의 유동성이 분산되는 구간에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 구간에서는 가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도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상장 이후에 ETF 상장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온 게 아니고 바닥을 다졌죠. 자, 그러다 보니 ETF의 시장에 자금들이 어느 정도 몰릴 때까지 아직 지금보다는 더 큰 자금들이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자, ETF 시장이 커지고 가격 연동 구조가 좀 더 정교해질수록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가 되고 가격 형성 중심이 규제된 ETF 상품으로의 움직임을 슬슬 따라가기 시작하죠. 자, 수급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크게 없이 총 순유입량이 지속적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ETF가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ETF의 자금 유입이 계속 되고 있지만 유동성이 분산되는 구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폭발적인 수급들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다만 확실하게 저점들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매물 받아내는 작업이 들어간 이후에 반등이 시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또 매물 받는 구간들에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밑꼬리 달고 내리게 되면은 천천히 분할로 담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미리 말씀 언급드렸었죠. 얼마? 요 라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지지선 밑으로 살짝 빠지면 분할로 담자. 왜냐? 아직 시장에 뚜렷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매물들 계속 매집하는 구간들. 전에 영상에 또 말씀드렸던 게 한번 털고 올라갈 가능성 우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말고 뭐다? 차익 실현하고 저점에서 다시 기다렸다가 물량들 잡아내는 작업들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 또 살짝 여기 지지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전 저점 부분들은 지켜주면서 다시 단기 평선이 아직도 계속 위로 못 뚫고 또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은 다소간의 등락을 보일 수 있는 위치이지만 단기 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려와서 위로 안착한다면 다시 한번 또 단기적 반등의 추세에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현재 시장에서의 유동성 부분들 왜 이렇게 약하냐? 자, GDP 발표가 나면서 성장률은 양호하다. 자, 그렇지만 고용 부분에서 실업률이 지금 높아지고 고용도 그냥 둔화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 그러면 둔화가 되면은 금리 인하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침체에 대한 우려죠. 요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CPI도 발표 부분이 낮지만 아직 연준에서 원하는 2% 부분이 아직은 갭 차이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 고물가 비명, 쉽게 얘기하면 선장률은 높았지만은 높은 물가 부담이 계속 되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3분기 GDP 증가율이 4.3으로 집계가 됐는데 3분기 시점 이후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7, 8, 9월 분이죠. 그래서 현재 10월, 11월, 12월 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3분기 PC 부분도 2.9% 상승을 하면서 연준이 얘기하는 2%보다는 아직도 오름폭이 높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바는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연준의, 그리고 또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죠. 자, 경제 수치들로 인해서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84.5%. 자, 금리 동결.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치는 15.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금리 동결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기존에 금리 동결했을 때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리 부분까지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이 주위를 맴돌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기존에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하방은 좀 지켜주는 모습으로서 지금 우려에 대한 매물들과 함께 또 저점에서의 수급들 크진 않지만 지속적 들어오면서 하방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 쉽게 얘기하면 매집은 잘 되어 있는데 그만큼 또 물량들은 들어오지 않고 눈치 보면서 저점에서 빠질 때마다 물량들 그냥 잡아가고 있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 말려 죽이기, 개미 털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왜냐? 지금 털고 나간 흔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털고 나갔으면은 급락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높게 터져줘야지 정상인데, 그렇게 위쪽에서는 거래량 터진 게 없죠, 지금. 계속 잔잔바리로 털면서 그냥 악재 나오면 악재 그냥 터져라라고 하고 그 밑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오면 잡아내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결국 저점에서 계속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자, 현재 자리는 기존에도 수급들 올 봄에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왔던 자리죠. 다만 그때도 거래량 줄면서 계속 바닥을 내리꽂았다 수급들 들어오고 좀 오르면 또 내리꽂았다 또 수급들 들어오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했죠. 자, 그러면서 저점에서의 매집들 모아가면서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 관심을 두고서 이제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CME 패드워치에서 동결 확률 높아지면서도 월가에서도 연준 내년 금리는 1, 2회 인하 후 장기간 동안 동결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에는 정책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완화 사이클 만무리 국면이라는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약해진 거죠. 다만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저점 바닥을 다지고 있고 큰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하락 부분에서 계속 물량들 매집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ETF에 대한 수급들 계속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FMC가 1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또 중요하죠. 드디어 이제 본격적 경제 지표들 다시 한번 1월 9일 날 고용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그 다음에도 CPI 그리고 PCE 이 세 가지가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수치, 고용과 물가 지수들이죠.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고용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들 2026년도 내년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 정책으로 돌아가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감에 움직임, 반등 준비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전까지는 또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할 거예요. 아, 그럼 얘기하실 거예요. 와, 맨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결국 기관들의 물량 매집, 고래들의 물량 매집을 위한 거죠. 자, XRP 바이낸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큰 하락보다는 1.8달러 부분을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요 하락 추세선 부분들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죠. 요 하락 추세선은 이겨내는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지금 끝자락에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두들기면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하단에서의 수급들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수급들 매집을 하기 위해서 약간 흔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또 밑꼬리 앞전처럼 주고서 다시 한번 또 매집들이 이루어지면서 움직인다면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다? 추세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당연히
1.8달러와 1.7달러 요 사이가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다만 계속 막고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다시 여기를 돌파할 확률이 얼마 남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평선 위로 지금 안착하려고 지금 그 끝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를 또 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살짝. 그리고서 여기를 다시 위로 안착하게 된다면 본격 다시 한번 1.9달러 돌파해서 2달러 돌파 시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혹시나 좀 밀린다면 우리는 겁내지 말고 이 부분을 중요 단기 저점 매수의 찬스로 봐야 된다. 다만 아직은 시장에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또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는 뭐다? 저점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타점 잡고 그 다음 저항선 부분들에서 뭐다? 일부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요거를 큰 이슈들, 수급들 들어올 때까지 아직은 시장이 눈치 보는 장세, 경제지표도 발표되는 전까지 등락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저점에서 분할 찬스 잡아야 되고, 또 오르면 단기 또 차익 실현, 이렇게 해서 일단 한동안 바닥에서의 대응들 해야 된다. 다만 바닥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다소간의 등락 보이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저점에서의 큰 하락보다는 매집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또 연준이 12월 12일부터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시작을 했죠.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을 끝내고 유동성 공급, 본격적 양적 완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장 유동성 부분과 안정을 위해서 투입을 했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전 코로나 때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 매월 8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그거보다는 확실히 티도 안 나는 자금이지만 내년도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 나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일단 연준에서도 이렇게 지속적 자금에 대한 투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하락을 방어해주는 안정성의 장치가 마련됐다라고 보는 게 좋죠.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직 큰 호재로는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하방 지지에 대한 부분들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단기 이평선 위로의 안착 여부, 지금은 좀 약세지만 수급들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조정 받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이 단기 이평선 위로에 안착하기 시작하면 추세 전환의 시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이 상단에 대한 박스권 저항 부분들 돌파 여부, 아마 빠르게 여기 올라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여기 부분을 터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여기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 안착 여부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또 본격적 상승에 대한 랠리, 경제지표들 발표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요. 우리 지금 현재 위치 너무 겁먹지 말고 움직임 체크하면서 단기적 대응해야 될 위치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물량들 잡아갈 타이밍들 왔다, 기회다라다 보니까는, 그리고 앞으로의 중요한 변동성에 대한 대응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자, 영상 체크하시다 보면 일일이 찾아보고 대응하시기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어디서 사고 어디서 또 비중 추가 더 하고 수익 내고 이런 부분들을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트레이더 K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원하는 항목들 체크 후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게 되시면 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린이 구조대 트레이더 K 함께 성공 투자하는 신청 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더 K 코인 투자 전략 공유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및 전략, 그리고 타점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 받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나의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도 가능하니까 뭐 3개를 다 원하신다 하시면 3개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하단에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셔야지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요. 010부터 해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페이지 작성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5631-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확인해서 전략, 정보, 대응 방법 등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로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혜택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없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잡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없이 보내주세요. 자,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신청 링크 클릭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E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도 공포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단적 공포 구간이었는데 그거를 이겨내고서 공포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투심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구간이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항상 이 공포 구간, 이 부분을 저점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항상 상승의 흐름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다지고서 다시 한번 또 상승에 대한 준비하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천천히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구간들 잘 챙겨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타점들 하나하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되라고 혜택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무료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12월 21일 날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서 그 다음 날인 12월 22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애니메 코인을 추천드렸죠. 매수가로 10.8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12원 부근 또는 10% 이상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애니메 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애니메 코인이 13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매수가로 10.8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매수대기 걸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저를 믿고 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은 다들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0% 이상 수익 시 또는 12원 부근에서 10% 이상 수익이죠.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로서도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들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실는다든가 아니면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좀 더 갈 것 같아서 홀딩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